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현장을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변 경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경매가 나온 부동산이에요. 내부로 들어가고 계시네요. 보아하니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주변에는 빌라 같은 것들이 좀 있어 보이네요. 수돗물 공급 금지, 전기도 끊긴 것 같고 수도가 끊긴다는 거 보니까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 지금 이 살까요 말까요 의뢰하신 분이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몇 페이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로 이렇게 사진하고 지도하고 시세조사하고 표까지 만들어서 싹 해오셨어요. 자, 이거를 요약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대지예요, 대지. 그런데 토지만 매각 이렇게 써 있고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24평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6,300만 원.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300만 원을 24평으로 나누면 한 260만 원 정도 돼 보입니다. 토지는 이렇게 나왔는데 경매가 이 단독주택, 보일러, 화장실, 현관 등이 있는데 이건 다 매각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하고 경매 넣은 사람이 딱 둘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1, 2, 3번이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는 건데 1번하고 2, 3번을 한번 묶어볼게요. 질문 1. 이 물건 장기 보유에 자신이 있다면 사는 게 맞을까요? 만약 입찰한다면 1회 유찰 후 입찰하는 것이 맞을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의 공통 질문이 경쟁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합니다만 입찰 금액 또는 낙찰 금액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최근에 한 3개, 4개 입찰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3개가 떨어졌어요. 그 중에 1개는 저랑 차이가 많이 나게 1등을 해갔습니다. 제가 2등을 했는데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100% 낙찰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보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장기 보유에 자신이 있다면 사는 게 맞을까요? 네, 사는 게 맞습니다. 장기 보유에 자신이 있다면 사야죠. 두 번째, 그럼 얼마 써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지금 평당 260만 원인데요. 이 260만 원은 이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좀 낮게 감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260만 원에 사도 비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만 이 서정동 이 지역이 그렇게 썩 미래 가치가 훌륭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나올 거고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미래 가치가 아주 훌륭한 지역도 아니며 그리고 법정지상권 대출뿐만 아니라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유찰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시키면 180만 원대가 되는데 180만 원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0만 원 초반 정도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저의 소견이다. 1번부터 3번까지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 4번 질문 쭉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그 땅에 건물이 있는데 그 땅 말고 남의 땅에도 이 건물이 걸쳐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남의 땅이라는 그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하는데 꼭 굳이 내가 해야 되느냐? 경매를 넣는다면 나도 경매를 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거 소송에서 진짜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 비용은 누가 내느냐? 라는 질문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경매 나온 땅이
요렇게 세모난 땅이고, 그러면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된 게 지금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건데, 건물 전부가 내 땅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가 걸쳐서 내 땅에 올라가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닌가? 하여튼 경매 나온 땅. 그래서 일부가 올라가져 있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옆에 땅, 뒷땅인가요? 뒷땅에 이 사람이 나머지 이 부분을 철거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라고 정보를 주셨는데, 이분이 철거 소송에서 승소를 해갖고 진짜 철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넣든 뭐 철거를 하든 각각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 내 땅에 권한이 없는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철거해 주세요 해갖고 이기면 상대방, 즉 피고가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실무적으로는 왜 네가 돈을 안 내냐 이러는데, 내가 졌으니까 내 건물 제가 부셔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이런 피고는 없다. 그건 판결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철거 비용은 분명히 법원 판결에는 피고가 내라고 나와 있는데 원고가 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철거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법조인은 아니요, 이거는 당연히 진 사람, 즉 피고가 내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뒷땅의 주인이 진짜로 이걸 무슨 약간 위협하기용 철거 소송일지, 진짜로 싹 부시고 뭘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 의중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질문자는 장기 보유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뭐 철거를 하고 뭘 하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상대방 의중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는 게 어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답 형식의 질문의 답변과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게 불법 건축물이래요. 근데 불법 건축물인데 이게 내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낙찰받는다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되면 땅 주인도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쪽은 기업 쪽은 제가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행강제금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되면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본다면 땅 주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살까요 말까요를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살짝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정동은 미래 가치가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입찰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냥 항공사진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도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저 밑으로도 쭉 있어요. 그러니까 송탄역 말고 서정역 서쪽으로 고덕 신도시라고 할게요. 이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신도시나 개발되는 지역의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경매 나온 땅은 어디냐면 조금만 올려오면 이 고덕 신도시 끝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위성지도를 볼까요? 아주 가까운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정동은 좀 확대를 더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신도시 공원 아까 표시된 그 부분이고, 보시다시피 집들이 빽빽합니다. 이건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 게다가 여기랑도 요거 있어. 여기랑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여기거든요. 곳이 아닌, 역세권이 아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평당가 자체가 아주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도시나 개발되는 지역 인근을 투자해라 라는 거에
하나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요렇게가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마을 말고 기존에 마을이 없었던 지역, 즉 단가가 싼 지역을 공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서정동 여기는 뭐 아무리 써도 한 300 정도는 가는, 아까 그런 정도의 도로라면 한 300만 원 정도는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로 나오면 100만 원짜리 이하도 있어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똑같은 동네인데, 똑같은 인근 동네인데 여기는 300에서 400대고 여기는 100에서 200대고 이래버리면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 지역, 그 인근에 원래 형성된 데, 즉 원래 비쌌던 곳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정동은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덜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이 물건의 입찰의 결정과 가격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살까요 말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